나만의 투자 비법 모난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11시 45분이 지나가는 시각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10시 반에 시작을 했고요. 제 개인적인 일을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일단은 초반에 상당한 하락이 있었는데 약간씩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느낌은 4월 상호관세 관련된 경계감이 시장에 팽배해져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어떤 인플레이션 저감 효과에 의해서 어제 시장이 반등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압박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정부와 행정부와 이 연방은행이 많이 분리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차근차근 보유 주식에 대해서 리뷰를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엔비디아와 테슬라 그리고 팔란티어 테크 어제와 동일합니다. 엔비디아 거래량 6,600만을 넘어서고 있고 테슬라 3,300만, 팔란티어 2,800만. 이걸 보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팔란티어가 주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도 좋은 회사지만 앞으로 향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회사는 팔란티어 테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일단 엔비디아 먼저 보시면 박스권 하단에서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튕겨 올라가고 있는 형국인데 특별히 엔비디아가 그렇게 매력 있는 내용의 기사는 보이지 않네요. 최근 가격 조정을 겪으면서 저평가된 주식으로 부각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고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가격선이 110불 선이잖아요. 이게 스플릿하기 전에로 따지면 1000불 선이거든요. 900일 선부터 미친 듯이 올라왔던 것을 기억을 한다면 상당히 싸져 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시장의 판도 변했습니다. 중국의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가장 큰 저격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칩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챗 GPT 즉 AI 답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그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부분은 투자자로서의 어떤 그런 판단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기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단지 AI 분야에서 하드웨어 분야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이제는 많이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독보적인 엔비디아의 횡보를 이제는 다른 회사들도 약간의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엔비디아는 시장에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말고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단지 싸졌다라는 부분 가지고 이 153불이 고점을 탈환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엔비디아는 강력합니다. 두 번째로 테슬라인데요. 오늘도 4%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을 거의 반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테슬라는 지금 현재 투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왜냐라고 물으신다면 테슬라는 물론 일론 머스크도 있고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스페이스X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좋은데 테슬라라는 이 주식의 주요 수익원은 전기차입니다. 지금 전기차에 대한 약간 기대가 좀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이 전기차에 대한 매출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요인인 보조금이 많아진다던가 라는 그런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지금 트럼프와의 어떤 그런 협약 관계에서 조금만이라도 벗어난다면 더 많은 하락이 예상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이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한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대감이죠. 이 기대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200불 언저리까지 내려오는 것까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00불에서 이 150불 사이까지 내려온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수기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켜보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 오늘 빠지고 있고요. 제가 원하는 가격선인 60불에서 70불 선, 여기까지만 와주면 너무 좋겠지만 일단 기본선은 65불입니다. 65불 선만 와도 수기 매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팔란티어 테크를 기대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거래량이 명확하게 다른 주식들과 다르게 상당한 거래량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 거래량이라는 게 이 팔란티어 테크라는 회사가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높은 회사가 되었다, 그렇게 보이고요. 좀 더 내려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어제 상당히 큰 상승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명확하게 좀 떨어집니다. 특별하게 요 매출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네요. TSMC는 2월 매출을 2,600억 산타이완 달러로 발표했다. 신타이완 달러요. 이게 여기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이거 좀 옮겨 볼게요. 이게 왜 여기에 옮겨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야 좀 더 잘 보일 테니까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향후 4년간 미국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에 의한 엄청난 조치라고 불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TSMC에게 IBM의 정보를 제공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TSMC가 아무리 잘 나가려고 하더라도 좀 애매합니다. 네, 계속 인텔과 TSMC가 좀 묶여가는 것 같아서 별로 긍정적이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사는 사람보단 파는 사람이 많다라고 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단한 회사인 게 뭐냐면 향후 미래에 기대되는 사업에 꾸준히 투자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형국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차트로 보이지만 월봉으로 보면 이런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330불 정도 선까지 떨어져 준다면 수기로 더 매입을 할 예정이지만 이렇게 막 쉽게 떨어질 수 있는 회사는 또 아닙니다.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고요. 구글도 구글은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일봉으로 좀 보면 많이 깨졌네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구글은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올라가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걸 못 갔어요. 못 갔기 때문에 일단은 열어놔야 됩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볼린저를 오늘 찍기는 했으나 그닥 매력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매력 있는 자리라고 하면은 월봉의 51선인 요 자리선 한 130불 정도 선이 매력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진짜 큰일입니다. 큰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위험하네요. 아주 위험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만약에 단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거 손절 라인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도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큰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여유 있다. 아직은 여유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확산했다가 수렴하는 중입니다. 수렴하는 중이기 때문에 얘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 확산의 수렴하는 이걸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이걸 막 꺾고 이 볼린저를 막 꺾어가지고 어떻게 할 그 정도의 회사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뭐 아마존은 나쁘지 않다. 라는 부분이고요. 애플 조금 위험해요. 애플 조금 위험합니다. 애플이 왜 이럴까요? 지금 박스권 하단에 도달해 있는 상태고요. 이 박스권이 깨지면 두 번째 박스권까지 내려올 수 있는 200불까지 내려올 수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도 빠지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상당한 음봉이에요. 이렇게 큰 음봉을 그린다. 애플에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애플이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애플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혁신이 없는 겁니다. 아직도 시리에 매달려가지고 시리 쓰지도 않는데 부분이고요. 스마트워치 의미 없고요. 의미 없어요. 매우 혁신이 없다. 지금 애플의 가장 큰 문제는 물건을 못 만든다가 아니라 혁신이 없다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우리 버크셔 해서웨이는 정말 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정말 엄청난 능력 때문에 이렇게 간다. 와, 대단하다라고 보이고요. 근데 거래량 거의 없어요. 거래량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뭐 그냥 보유하고 사지도 팔지도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지지해 주네요. 역시 화이자는 26불이죠. 26불 선이 가장 매력 포인트가 있는 선인 것 같고요. 이게 깨진다라고 하면은 요선인데요. 요선 정도가 될 것 같은데 25불 정도 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둡니다. 리커전 파머슈티컬스 오늘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네요. 제가 봤던 선에서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까지 왔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한번 샀고요. 59.5불, 5.95불에서 샀던 기억이 나고, 한번 볼까요? 이거를 왜 사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방향성, 이 AI의 끝은 어디일까라고 봤을 때 저는 AI의 끝은 바이오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회사를 사고 있습니다. 실제 리커전 파머슈티컬스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원래 저는 적자 기업은 잘 안 삽니다. 근데 이 적자를 메꿔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보유하고 있는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엔비디아가 청산을 할 때, 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던 부분을 청산을 할 때 유일하게 안 버린 게 리커전 파머슈티컬스다라는 부분에 착안해서 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와, 이게 플러스가 엄청났었던 건데 지금은 마이너스까지 내려왔네요. 일단 매수 보류입니다. 일단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물론 언제 올라가냐 언제 내려가냐가 분명치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는 매력 포인트는 없어 보입니다. 템퍼스 많이 왔네요. 많이 왔어요. 야, 진짜 이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요선으로 들어오면 매수할 예정이고요. 36불 보고 있습니다. 웨이스 매니지먼트도 잘 가고 있다. 좀 꼬꾸라지네요. 꼬꾸라지면 감사하게도 요 박스권으로 다시 들어와 주길 바랄 뿐이고요. 저번처럼 이렇게 바바바바박 떨어지는 이런 형국이 나와줄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나와준다면 좀 더 많은 매집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이온큐는 또 빠지고 있고요. 20불도 비싸다 라고 보입니다. 최근 슈드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도 높았는데 지금 아주 매력적인 성과에 내려왔기 때문에 많은 매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 내려오길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슈드는 주가 수준 때문에 사는 ETF는 아닙니다. 배당을 위해서 사는데 배당률이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지금 3% 정도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으나 그래도 사놔서 흠될 건 없다. 이게 SPY, 즉 S&P 500 ETF와 상관관계가 0.9 정도 됩니다. 거의 둘이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TLT도 조금 빠지네요. 도대체 국채는 왜 오르는 것일까요? 속슬은 오늘 조금 오르고 있으나 이거는 뭐 반등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 깨져 있습니다. 지금은 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XBI 같은 경우가 지금 지지선에서 약간 지지하는 느낌을 보여주는데 밀리네요. 요런 이렇게 윗골이 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예. 밀린다라고 보이고요. 악재가 근데 이건 ETF라서 뭐가 없을 거예요. 없죠. 뭐 없습니다.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도 밀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ETF를 계속해서 매집하는 ETF 중에 이 ETF는 계속해서 갖고 갈 ETF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매집을 했다가 나중에 튀었을 때 팔 겁니다. 요거랑 그 CIBR 마찬가지로 CIBR 주식이 이 ETF가 상당히 매력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죠. 이런 상승세 일단 어쩔 수 없었던 거고 이런 상승세 아주 매력 있다고 봅니다. 밀리질 않아요. 밀리질 않고 밀려도 다시 올라갑니다. 그만큼 보완이 중요하니까요. 현재 미국 주식에서 매력적으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3배 S&P 500, 3배 나스닥 100입니다. S&P 500이 이렇게 크게 떨어졌네요. 여기서도 이렇게 크게 떨어졌었는데 역시 3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매력이 있습니다. 이 정도 매력도는 참 좋다. 왜냐? 단기적인 하락에 대응하기에는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을 때는 3배짜리 주식을 할 만하죠.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좋지 않은 차트를 보여줄 때는 좀 기다리는 것도 낫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진입하는 건 아니죠.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S&P 500이랑 비슷한데요. 나스닥 100은 워낙 큰 급등 이후에 급락 이후에 다시 급등했다 다시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뭐 비트코인 정도 수준의 변동성이다 라고 보입니다. 지금 나스닥 100도 매집할 때는 아니다. 만약에 적립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하는 모든 말은 다 제껴두고 그냥 적립식이라 하시면 그냥 적립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 한번 봤고요. 12시가 넘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오늘 쏘쏘합니다. 쏘쏘하지만 여전히 팔란티어 테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 기업을 좀 오랫동안 모아가도 되겠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어떤 그런 가격선과 거래량으로 오늘의 주인공으로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늦은 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